얼마 전에 알파 7 마크 4 들어보고 지금 이 카메라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어떤가요? 그리스 가져갔던 카메라예요. 무게감이랑 이런 건 좀 다르죠? 작아졌어요. 근데 성능은 똑같다면? 그렇다면 내 거잖아. 안녕하세요, 우티슈트의 우치입니다. 제가 GV-E1을 리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GV-E1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앞으로 소니에서 어떤 바디를 내줄지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끝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번 바디가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소니에서 이 다음 바디를 낼 때 도대체 어떻게 낼 거길래 이렇게 기능을 조금 때려 넣었을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바디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세요. 알파 7C 마크 2인데 물론 후속작이 나올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스펙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와, 이거 좀 신선합니다. 이번 리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알파 7C 마크 2가 풀프레임 미러리스계에서 진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끝판왕이고, 이게 상업적이거나 업으로 가는 분들에게도 발을 곁들일 수 있는 서브 바디로도 충분한 바디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뷰는 가벼움과 컴팩트 그리고 성능에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기존 알파 7C의 컴팩트, 알파 7C의 후속작 알파 7C 마크 2입니다. GV-E1을 다음으로 놀라운 스펙으로 대폭 업그레이드된 바디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크기는 기존 알파 7C와 거의 비슷하고 작고 가볍게 나왔지만 알파 7 마크 4의 센서를 사용해서 사진에서의 화소가 3300만 화소로 대폭 상승했고요. 기존 비욘드 X 대비 약 8배 빠른 비욘드 XR 프로세서로 조작성이나 데이터 처리 등등의 부분에서도 편의성과 기능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알파 7 R5에서 선보였던 AI 기반의 인물 자세 예측, AF와 다양한 피사체 인식이 추가되면서 포커스 부분에서도 소니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최신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GV 시리즈에서 사용자 편의성 기능인 소프트 스킨이나 초점 맵, 오토 프레이밍 등등의 기능이 다 합쳐진 최고의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욱 강화된 최고 약 7스탑까지 보정이 가능한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흔들림 보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최고의 하이브리드 카메라답게 사진에서는 기계식 셔터를 유지했고요. 연사나 타임랩스 등등의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부분에서는 기존 전작에서는 불가능했던 10비트 촬영과 4K 60프레임의 촬영, 그리고 오라이 포맷 등 결과물로만 따져봤을 때는 소니 라인업 중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에 해당되는 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고추가 맵다. AF는 사실 소니를 이길 바디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가장 최신인 알파 7 R5와 동일한 AF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동물, 새, 곤충, 자동차, 기차 등등을 인식하여 따로 추적을 할 수 있고요. 동작을 예측하여 사람이 어디에 있고 눈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는 예상하여 AF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알파 7 R5 제품 영상에 따르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있는데 동물 AFC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굴이 가려지더라도 몸 동작이나 뒤통수를 잡는 등의 꽤나 AF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이거를 잡아내겠어 했던 굉장히 작은 비둘기의 AF 테스트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정확하고 빠른 AF를 구사해야 하는 환경이 우선이라면 소니 말고는 다른 브랜드의 선택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추적에는 자동차가 많이 있을 때 앞차, 뒤차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100%는 아니긴 했지만 앞으로 AF 부분에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인물 추적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환경, 제가 요즘에 어린이 특촬물 촬영에 참여하여 FX6를 메인으로 가고 알파7C 마크2를 서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의 얼굴이 가려지는 형태라도 잠시 동안 계속 얼굴과 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고 뒤통수, 옆모습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F는 소니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 취미 촬영이 아닌 상업에서는 아무리 AF가 좋다고 하더라도 MF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꼭 생깁니다. AF를 이용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소니를 믿고 촬영하시면 되지만 MF가 필요한 환경에서도 바로바로 A컷을 찍기 위해서는 평소에 MF 연습을 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약 20분의 오라이 멘트 촬영이 끝났는데 여기 디테일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지금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20분 촬영했을 때 뭐 경고등이나 이런 게 뜨지 않았어요.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발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리뷰를 볼 때나 어떤 카메라를 찾아볼 때 발열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할 정도로 발열의 이슈가 많았는데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열 이슈에 조금 피해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열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퍼레이드 촬영을 했는데요. 무조건 저는 영상은 오라이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4K 60프레임으로 좀 찍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오사카에 8월 5일 토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도 카메라가 매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발열 경고는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발열 경고조차 뜨지 않고 나머지 촬영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고성능의 스펙을 촬영할 수 있는 것 치고는 발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립감 관련 얘기를 할 때 손가락을 많이 걸어 봅니다. 조금 더 높은 등급 S3라든지 알파7 M4라든지 그런 카메라들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있기 때문에 파지하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더 작은 카메라일수록 그립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항상 제가 그립감 관련 얘기를 할 때 손가락을 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한 손가락을 걸어도 떨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두세 손가락을 걸면은 더 안정적으로 파지를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작으신 분에게는 오히려 더 컴팩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서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 가시나요? 네. 어디 가시죠? 어디 가는데요? 대답하십시오. 일본 가는데요. 놀이공원 가려고요. 제주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오사카로 갔다가 내일은 놀이공원에서 놀고 다음날 저녁도 아닌 점심에 다시 돌아옵니다. Cloudless skies in the midday sun. Bees are buzzing now that spring is done. The birdsong blows as the tide rolls out. These memories are what's
여러분 지금도 알파 7C 마크 2의 13mm 렌즈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알파 7C 마크 2의 슬로건이 뭐냐면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사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결과물이 좋을 것이고, 원핸드 컴팩트, 한 손에도 들리는 카메라지만 풀프레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풀프레임에서 가장 작고 사진과 영상의 기동성이 뛰어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해외로 나올 때는 짐벌이나 나머지 부가 장비들을 많이 들고 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핸드헬드나 가볍게 움직이면서 찍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소니 풀프레임 바디를 리뷰를 하다가 오랜만에 알파 7C 마크 2를 드니까 움직이거나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나 그런 부분에서 무게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현저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물을 조금 더 보고 오실게요. We'll just wait till the morning light. You know that then I'll wake up and say, rolling pancakes and watch the rising sun. And after morning pancakes, you know our summer's just begun. Oh, you know our summer's just begun. Oh, you know our summer has just begun. 네, 여러분, 이번에는 알파 7C 마크 2의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크리에이티브 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완전한 신기능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최신 바디들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얘도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네톤이나 나머지 기존에 있던 크리에이티브 룩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로우로 찍게 되면, 물론 소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로우 파일을 만질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도비에서 업데이트가 되진 않는 한 신제품은 JPG만 보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100% 올 JPG에서 거의 크리에이티브 룩이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에서 제가 촬영했던 사진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FL이랑 IN에서 조금 더 추가 보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피부톤을 잡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소니가 뭐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주는 색감이 워낙 다양하고 예쁜 색감들이 많아서 오히려 활용도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진에서 색감이 조금 내 스타일인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알파 7C 마크 2에서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채도를 조금만 더 주던가 그렇게만 보정을 하면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서브로 이용을 하면서 영상으로도 담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색감 부분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FX30이랑 알파 7M4랑 그리고 알파 7C 마크 2랑 색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렌즈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 세팅도 전부 동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S로그3로 찍어서 보정을 먹여봤더니 나머지 다른 카메라들이랑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등급은 비록 시네마 라인보다는 낮은 등급이지만
있지만 결과물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크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색감 부분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카메라에 나오는 퍼포먼스를 다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파7 마크4를 가지고 그리스에 갔을 때 어디 갔지? 여기 있는 2470 GM2 이거랑 35mm f1.4 그리고 14mm 렌즈를 가지고 갔고 그 렌즈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 렌즈들도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기 알파7C 마크2에 사용을 하면 괜찮긴 하지만 이번 리뷰 제품을 받으면서 소니에서 여기 있는 1635G PZF4 렌즈 그리고 2070 F4 렌즈 그리고 50mm f1.4 렌즈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렌즈들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얘들이 무게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보금 라인에서 나오는 느낌의 가벼움인데 성능 부분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 렌즈를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알파7C 마크2를 가지고 일본에서 사용을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촬영을 하다 보니까 f1.2, f1.4, f2.8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취미로 할 때는 무조건 밝은 조리개로 찍었던 것 같은데 뭐 웨딩이라든지 다른 환경에서는 오히려 6점 몇, 5점 몇, 4점 몇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들을 실제로 같이 FX6에 물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게 밸런스가 너무 좋았고요. 여기 있는 1635 f2.8이랑 예전에 1세대 50mm f1.2 렌즈도 물론은 좋긴 한데 알파7C 마크2가 워낙 컴팩트하다 보니까 기존의 무거운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무게 밸런스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제가 그리스에서 추천드렸던 렌즈들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F4G 렌즈들로 셋업을 하셔도 좋은 결과물은 물론이고 기동성에서 무게 밸런스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come on,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던 알파7 마크4의 리뷰에서는 이 바디는 어느 정도 상호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렌즈랑 나머지를 결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 카메라를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알파7C가 원래 나올 때부터가 풀프레임 중에서 가장 작은 카메라로 출시가 되었고 이번에 나오면서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무게는 거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팩트한 렌즈인 2470 GM2나 13mm 단렌즈나 35mm를 그리스 여행과 똑같이 들고 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이나 컴팩트한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진과 영상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같다면 저번 알파7 마크4의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가벼운 고성능의 카메라를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닐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카메라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맞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웨딩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김소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브랜드 어떤 거 쓰십니까? 소니입니다. 혹시 카메라 어떤 거 쓰시죠?
메인으로는 FX6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FX3, M4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작 아니고요. 제가 원래 카메라 리뷰를 할 때 최대한 많은 곳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되진 않지만 일본으로 가져가서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아쉽게도 저희 팀이랑 여기 있는 감독님이랑 드라마 촬영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의 추석 전까지 2달 동안 서울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길래 카메라를 맡겼어요. 그 맡긴 이유도 우리는 영상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진으로 보면 소니에서도 더 높은 등급의 바디가 있습니다. 알파 7, R4 그리고 알파 7, R5 그리고 알파 1이 있죠.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알파 7C의 윗등급이 M3, M4였고 그 다음 FX3였고 FX6예요. 그 이상은 또 없어요. 근데 거기에 형님을 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번 업그레이드된 알파 7C 마크2를 만져본다면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알파 7 마크4랑 비교를 했을 때 좋았나요? 나빴나요?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M4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미지 차이 제가 사용하고는 아니 왜 이렇게 안 다시 야 민재! 카메라 보고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시청자들한테.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저희 한 지금 8번째 촬영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소니의 효자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 소프트 스킨 효과입니다. 알파 7C 마크 2에서도 당연히 소프트 스킨 효과가 들어갔고요. 메뉴에서 노출 색상으로 들어가고 색상 색조에 보면 소프트 스킨이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연속 그리고 인터벌 촬영 시에는 소프트 스킨 효과를 활성화하지는 못합니다. 소프트 스킨 효과는 총 4가지로 있는데요. 끔, 저, 중, 고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중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고로 가게 되면 많이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저는 사용을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이나 라이브나 브이로그나 모든 환경에서 잘 쓰이고 있는 소프트 스킨입니다. 그 다음은 GVE1에 들어갔던 자동 프레이밍 설정 기능입니다. 영상 촬영 시에 인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 같은 환경에서 내가 줌인이나 카메라를 고정을 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르기 레벨이나 얼마나 빠르게 줌인을 할 건지 속도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 모니터 사용 시에도 HDMI 출력을 자르기를 하면 같이 크롭이 되고요. HDMI 출력을 자르지 않음으로 하면 모니터는 전체적으로 와이드로 보여지지만 결과물은 크롭이 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펜이나 틸트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볍게 쓰기 좋은 기능입니다. 이것도 디지털적으로 크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질 열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눈에 띄게 화질 열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편리하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유용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DMI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더 플래그십 라인으로 가게 되면 모니터는 거의 붙어서 살 정도지만 알파
알파 7C 마크 2는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로그 촬영이 켜져 있으면 출력 해상도를 4K로 하지 못합니다. 모니터에서는 FHD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출력 중 미디어 녹화끔, 즉 HDMI 전용으로 하게 되면 4K 24, 30, 60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동시에 카메라는 녹화를 하지 못하고요. HDMI 정보 표시도 4K로는 하지 못합니다. 로그 촬영을 끔으로 하게 되면 출력 해상도를 4K 24, 30, 60으로 다 가능하고요. HDMI 전용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4K가 가능하고 HDMI 정보 표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처음에 플렉시블 로그를 켬으로 하게 되면 4K 출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고 픽처 프로파일 PP에서 S로그나 나머지 등을 적용을 하시면 그때는 문제없이 출력 해상도 4K 그리고 정보 표시도 4K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외부 모니터 뷰어나 녹화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FX30이나 GVE1 리뷰에서도 들어갔던 사용자 러스 설정도 이번 알파 7C 마크 2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러스를 넣어서 모니터로 뷰어도 가능하고요. 뷰어뿐만 아니라 직접 러시 들어간 상태로 녹화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에서 소니, 프로, 럿, 폴드 안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럿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에 넣어 메뉴, 색상, 색조에 사용자 럿 관리해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 촬영 시에 내가 사용할 럿을 미리 보기도 편하고요. PP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럿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정 시간의 단축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편의성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 포커스 맵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메뉴에서 초점 어시스트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켜게 되면 화면에서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픽셀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는 픽셀이 보이지 않고요. 초점이 맞춰진 부분의 뒷영역은 차가운 색, 그리고 앞영역은 따뜻한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피킹이 보기 불편해서 잘 사용을 하진 않는데, 포커스 맵의 경우에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입니다. AFC에도 물론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MF 촬영이 많은 저에게는 피킹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파 7C 마크 2에도 마찬가지로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막 핸들드나 짐벌이나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제품의 디테일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 초점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호흡하고 있는, 화각이 울렁울렁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은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잡혀요.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ISO 2000이고요. 고감도이니까 고감도 인서트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잔디 그리고 저쪽에 배에서 빛나고 있는 부분에서 초점을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근데 지금은 크게 다른 느낌을 느끼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 화각을 보면 약간 울렁울렁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화질 녹화, 렌즈 보정에 가면 브리딩 보정을 켬으로 해줘요. 그럼 아까보다는 살짝은 크롭이 되긴 하지만, 자, 첫 번째로 그냥 부드럽게 쭉 가볼게요. 뒤에 있는 초점 그리고 앞에 있는 초점으로 쭉 왔을 때 부드럽게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움직였을 때 여러분, 아까 화각이 일렁일렁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움직이는 환경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환경에서 인물에서 MF나 아니면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초점을 이동을 할 때 그 호흡이 조금 거슬린다면 알파 7C 마크 2도 브리딩 보정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70200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70200 GM OSS2입니다. 포커스 브리딩 보정을 끈 상태이고,
자, 여러분 지금은 200mm에 f2.8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잔디 그리고 뒤에 있는 저기 보트의 빛을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요렇게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아까처럼 화각이 일렁일렁이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알파 7C 마크 2를 리뷰를 하면서 뜻밖의 보석을 좀 발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파 7C 마크2의 사용기를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입장으로는 솔직히 이거는 확실히 막 큰 단점이야 라고 막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점은 없는 바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소비자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인 가성비 바디를 모두나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바디를 사기 전에 알고 있으면 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완전한 단점이라기보다는 소니 풀프레임 라인업 중에서는 막내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가게 되면 상업용, 플래그십용 바디가 있겠지만 상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래그십 라인과 알파 7C 마크2의 차이점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커스텀입니다. 우선은 풀프레임 중에서는 막내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M4나 FX30이나 FX3나 나머지 FX6 등등에 비해서는 커스텀 버튼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커스텀 버튼은 제 기준에서는 상업 활동에서 빠르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취미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바디들보다는 커스텀이 조금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뷰파인더가 작아요. 근데 뷰파인더가 더 커져서 카메라 바디가 커지는 것보다는 뷰파인더가 작은 게 이 하이브리드 바디에는 맞긴 하지만 빛이 강할 때 눈을 이렇게 가득 가까이 들어가더라도 빛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뷰파인더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4K 60프레임의 크롭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합니다. 더 형님 격인 M4에서도 크롭이 되기 때문에 논 크롭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K 60프레임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선택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4K 60프레임의 크롭과 논 크롭의 기준이 이게 상업용 바디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싱글 메모리 슬롯이랑 셔터 속도에서 기계식 셔터 기준 4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또 상업으로 갈 수 있는 플래그십 라인과 그냥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기준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듀얼 메모리 슬롯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녹화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지한 취미, 서브 바디로 봤을 때 싱글 메모리 슬롯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M4나 그 위에부터는 기계식 셔터에서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하지만 얘는 이제 4000분의 1초다 보니까 또 형님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이 정도는 빠져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다섯 번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부끄럽긴 한데 바디가 굉장히 작아요. 파지도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근데 그 윗등급인 M4나 FX3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으로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착 감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행이나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바로 무언가를 찍어야 될 때 온오프를 키는 게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 7C 마크2는 바디가 작아졌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요. 여기서 전원의 온오프를 들어가려고 하면 손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위치에서 온오프로 가려면 내가 꽉 잡고 있는 데서 살짝 손을 풀어서 이렇게 온오프를 해줘야 되거든요. 바디가 작아진 게 장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바디가 작아질 거였으면 온오프 버튼을 여기 오른쪽 라인이 아니라 조금 깊숙이 넣어줬더라면 내가 잡고 손가락이 남는 환경에서 요 앞에서
나와서 바로 켜고 촬영을 누를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제가 여행 환경에서 껐다가 켰다가 하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특히나 많이 느꼈습니다. 요거는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되진 않고요. 그래도 제가 진짜 깊게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부분이 저는 4K 60프레임 크롭 말고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플래그십 라인과 일반 하이브리드 등급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바디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바디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장점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솔직히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의 슬로건이 원 핸드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풀프레임인데 결과물 자체는 소니 윗등급에 있는 플래그십과 거의 동일하다시피 나온 바디고 AF라든지 나머지 편의 기능들도 현재 소니에서 나온 가장 최신 라인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여름에 어디 가서 쨍볕에서 10시간 동안 빛을 받으면서 연속적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 막 그런 환경만 아니라면 이 카메라가 분명히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좀 스페셜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발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장시간 녹화나 제가 뜨거운 환경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올 아이의 60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약 한 달 동안 이 바디를 사용을 하면서 발열 경고가 딱 2번 떴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닌자 녹화를 할 때였는데 심지어 그때 바디도 굉장히 뜨거워졌지만 꺼짐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발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약간 윗등급 형님보다도 좋을 수 있는 발열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시면 얘가 정말로 정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만합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Till my heart stops. Let